우리 배준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그냥 간단히 안보와 관련해서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이번에 미사일로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그 오중 방공망이 이번에 뚫렸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 미사일을 계속 고도화시켰고 또 러시아의 도움으로 인해서 더욱더 발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공망이 KAMD인데 지금 우리 방공망이 좀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북한은 더군다나 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더 개발했고 이번엔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해서 드론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생각되는데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KAMD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보강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국방위원회에 속해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국방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우연히도 제가 무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오래 가지고 이렇게 좀 봐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서 그런 국방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관심을 좀 오래 갖고 공부를 해온 편인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나라도 더구나 현대전에서 방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조경현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생각하시고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MD 문제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개선돼야 할 점들이 많이 있고 더구나 북핵이 사실상 고도화되고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북핵 보유국의 인정 문제와는 별도로라는 상황에서는 대단히 깊은 안보적 고민이 있는 상황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미 동맹도 중시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심지어 상당한 목소리로 뭔가 독자적인 핵에 대한 문제까지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바라보고 고민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무기 체계에 관심 많으시다고 그러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방공망 중에 적어도 공격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라든지 드론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미흡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아직 이 저고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LAMD가 아직 저 구축 중에 있고 일본 뭐 됐기도 했지만 그런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용산이 북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막 고도화됐다고 볼 수 없는 드론에 의해서 사실상 뚫린 것 같은 상황을 연출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민이 있죠. 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2016년도에 사드 배치할 때 사드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고 또 사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그때 더불어민주당인가 반대 당론을 채택해야 된다고까지 발언을 하셨는데 이 사드가 고고도 방어 체계인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지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때로서는 그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완벽한 방어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 하나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중 양국 외교 관계에 있어서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다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의 어떤 그 국민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은 졸속 배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현재 기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외교적 연속성이라는 원칙을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국방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선상 위에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외교적 관점에서 보고 또 한편으로는 국방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차원으로 계속
정책을 강화해 가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드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현 시점에서는 그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정한 의미가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되어서 정부 차원에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 부족하면 더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번에 미사일을 공격할 때 보니까 한 1,600km 날라서 하던데, 우리는 북한하고 불과 한 5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방공망도 중요하지만 탐지 능력도 상당히 중요해서 종합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혹시 제가 총리가 되면은 존경하는 이정배 위원장님을 꼭 한번 긴히 뵙고 이러저러한 국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여쭙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시는 질문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사안 하나하나를 답변하기는 너무나 중한 문제들을 질문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단답으로 하기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 드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총리로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쉬운 걸로 하나 말씀드리죠. 칭화대 논문 중에 이 탈북자에 대해서 도북자 또는 반도자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이나 또는 탈북하신 박충건 의원이 그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한 걸 알고 계시는지요? 네,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에서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우선 반도자 또는 도북자를 정확하게 배신자라는 식으로 규정한 사전적인 규정이 있는 것이 한번 누가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문제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말씀하신 것 외에 중국에서 쓰이거나 또는 그것을 영역한 영어 사전에서 그렇게 쓰이는 용례를 저는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외람되지만 말씀드린다면 애인이라는 단어 하나를 놓고서 한국, 중국, 일본에서 각각 뜻이 다르게 쓰이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반도자, 도북자 문제는 영어로는 디펙터, 그야말로 중립적인 그곳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쓴 것이고 저는 적어도 그런 뜻을 가지고 썼다.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국 칭화대학에서 쓴 논문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중국의 이 탈북민들을 송환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잘못한다라는 비판만 하지 대안을 제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편으로는 중국은 그것은 자신들의 국제적 난민 조약에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왔고 일정하게 그것이 일리가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국제법적으로 그것이 일리가 있지만 더 나아가면 국제법의 실현에 있어서 반드시 송환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옳은데 중국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논문이고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탈북민들의 보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한 번도 제기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당시 제가 논문을 쓸 때 칭화대학의 중국 교수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중국에서 제기할 용기를 냈느냐라고 제게 질문 주셨던 사안이어서 저는 사실은 그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저희가 정책으로도 반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칭화대 논문은 저로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성의 있게 쓴 논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되고요. 네. 그런 점을 좀 앞으로 총리 되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중국과 협의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반드시 드립니다. 인권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켜봐야 하고 바라보고 노력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과도 해야 할 얘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주저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국제법에 근거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그런 근거를 찾는데 저의 작은 경험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자 도북자 문제는 북한에 대해서 배반하고 도망가고 뭐 이런 뜻은 아니다 이런 네, 말씀을 뉴트럴한 입장, 들어도 중립적인 되겠습니까? 입장에서 쓴 것이고 저는 그때로서는 중국에서 쓰는 용어 등의 일부를 차용해서 쓴 것인데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다면은 꼭 그렇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아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50분에 속개해서 5시